밤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1시 하루의 마무리를 책임지는 저는 유미라입니다. 자, 확실히 오늘은 5G와 애플 관련주를 중심으로 두고 이외에는 좀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마감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장중에 코스피 살짝 눌리기는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우리 시장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전일 나스닥도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시장 역시 IT와 바이오줄 개별 종목들이 잘 가면서 오늘 연속 신고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고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감 상황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0.63% 상승입니다. 236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견고한 상승 보여주면서 1.57% 상승 보였습니다. 866선에 안착한 모습이네요. 자, 코스피 투자자별 동향 살펴보시면요. 세 주체 모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890억가량, 외국인은 2,600원 넘게 매도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개인이 그대로 3,300억가량 받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1,400억가량, 기관은 417억가량 사들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1,700억 정도 차익을 좀 챙긴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지수 흐름은 나쁘지가 않은데 또 체감상 종목들의 상승은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5G 관련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수혜주로 5G 함께 꼽히면서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노와이어리스가 12% 강세고요. 뒤따라 구해줘 스타 강연주 전문가 종목이죠. 다산 네트워크스 함께 오르고 있고요. 또 KMW 등도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또 아이폰 관련주 살펴봅니다. 애플이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 관련주들 계속해서 기대감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10%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고요. BH 등도 함께 따라가는 부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뚜렷하게 꼽아내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 분석까지 잘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아래 MTN이라고 유튜브 글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저희 방송 지금 TV와 유튜브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오시면요. 또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 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주실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두 분의 조합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률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방송에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수요일 밤은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박재성, 강현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 여러분들 구해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시는 방법 있습니다. 자,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죠. 종목 추천이라고 편하게 보내시면 되겠고요.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보내주셔도 좋은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있죠.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저희에게 모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시청자님 요즘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또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오늘장 시장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는 우리 강성재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전문가님, 자, 그동안 견조하게 좀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 현대차그룹이 오늘 좀 빠지긴 했던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이 나왔고 장중 마이너스권 진입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아무튼 오늘 코스닥보다는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조금 그래도 상승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불안한 마음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은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중에 지금 코스피 시장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상승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제 견해입니다. 시장이 어떻든 오늘 흐름은 어떻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지금 종목에 대한 좀 차별화, 그다음에 순환매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강한 업종,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강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더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4일 정도, 200명 정도 유지되는 게 초기 확산 시보다는 조금 우려가 덜해지는 상황이 보여지면서 증시도 이에 맞춰서 조금 동조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G, 시스템 반도체,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상승이 조금 괜찮았던 편이고 이 와중에서도 이 업종, 방금 말씀드린 업종에서도 순환매가 보여줬었고 아쉽지만 개인 매수세의 우위여서 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어도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상 최대 청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벤트로 인해서 고객 예탁금, 증시 예탁금이 50조에서 단숨에 60조 원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고객 예탁금이 50조다.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단숨에 60조 원까지 올라간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아직 다 온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 자금이 정말 너무 파워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동자금이 거의 싹 다 모였다라고 해도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에서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청약을 받아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캐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이런 유동성 장세를 조금 더 지속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안 되거나 청약을 받아서 환급된 자금들이 다시 한번 증시에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왜 이렇게 청약, IPO 이벤트에 관심이 쏠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저금리 시대에 투자를 해서 수익,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해 봤을 때는 주식 쪽이 아직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성보다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은 오로지 시세 차익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IPO 청약 이벤트가 카카오뱅크라든가 그다음에 빅히트 앞으로 이 뒤에 조금 더 강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예탁금이 빠진다라고 해서 뭐 다시 50조 원대로 돌아간다, 뭐 40조 원 후반대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후반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의 유동성은 더 남아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호황기인 지금 증시 상황 속에서 내가 트레이딩 면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운용을 할 건지 혹은 뭐 좋은 종목들이 빠질 때 조정폭을 보여줄 때마다 저점에서 잡아가는 전략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도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현재 전문가님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 잠시 뒤에 종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믿음의 관점 가지고 좋은 종목들 좀 찾아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 강현재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뭐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또 한 번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전일 나스닥이 또 좋은 흐름 보이면서 오늘 뭐 IT, 바이오, 5G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 뭐 코스피 시장 얘기하시면서도 박재성 전문가님 그리고 앵커님께서 뭐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길게 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오늘장 한마디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는 개인 트레이더다라는 말로 오늘장 좀 정리 한마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코스닥 시장도 그랬고 코스피 시장도 그랬고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 대비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좀 140억, 400억 정도 이렇게 각각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어쨌든 이 개인의 매도세가 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시아 주요 증시에 대한 뭐 이렇게 상승 흐름과 또 글로벌 주요 증시에 대한 좀 상승 흐름이 좀 우리 증시하고 함께 커플링 되면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최근 장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순환매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평소와 다르게 오늘장에 좀 차이를 좀 찾아본다면 예전에 보여줬던 거는 이제 섹터별로의 이 순환매가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흐름은 굉장히 좋았는데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웠던 약간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좀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적인 그런 좀 영향력이 좀 발휘가 됐던 분들만 좀 매매 효과를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가 앞에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예탁금도 이제 60조를 좀 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수 자체로만 보자면 오늘 다시 신고가가 좀 나와주면서 좀 앞으로도 좀 전망을 좀 밝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됐었고요. 또 그럼에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개별 종목들 위주의 좀 흐름이 나왔다는 거 좀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컴투스나 게임빌이 좀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 두 종목에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정작 다른 게임주들은 또 그렇게 크게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카카오 게임즈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다른 게임주들에게도 좀 훈풍이 좀 불어올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이 두 종목들이 좀 모멘텀을 좀 받았었는데 정작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은 있었지만 뭐 장중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 증권신고서 제출 이슈도 좀 발생을 시키면서 좀 강세 흐름으로 좀 마감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각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던 종목들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는 뭐 계속 그러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별 종목 위주로 이제 상승을 보이는 그런 장세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나는 개인 트레이더다라고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그동안은 좀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뤄졌다면 오늘은 역시나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슈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좀 움직여서 참 까다로운 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앞으로도 좀 그런 장세 대비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성공 사례로 바로 돌아올게요. 자, 바로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박재성 전문가 종목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바로 불러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성 전문가님 오늘 또 다뤄볼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자, 지난주 목요일에 구해주신 종목 지금 한 주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두산중공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올라오더니 오늘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슈팅이 나와줬어요. 오늘 18,000원까지나 또 올라갔던 모습인데 최고가 18,300원 도달을 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한 주 만에 75%가량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수익인데요. 전문가님 역시나 목표가를 뛰어넘었어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더 가져갈까요? 일단 먼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19,000원으로 상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그룹 쪽 계열사들이 지금 움직임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뭐 두산 퓨얼셀, 두산 솔루스 등 뭐 여러 가지 두산그룹주들이 흐름이 좋은데 사실 이쪽이 모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쪽에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도 지금 최근에는 최근까지 부진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거의 뭐 아주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더 봐도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더 봐도 좋은 모멘텀과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가 너무 탄탄하고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발성으로 어떠한 악재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크게 무너지거나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거는 지금 이 기업 자체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기술력들을 추진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정책들과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풍력 관련된 내용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표가 19,000원 1차로 잡으시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매매 동향 차트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거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매매 동향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 수급 보시더라도 아직 전혀 주가에 이상이 생길 만큼 뭐 기관의 이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뭐 오늘 이 정도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계를 보시더라도 아직도 기관은 물량을 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아직 주가는 굉장히 밑에서 이제 막 터닝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2차, 3차 목표가 조금씩 잡아드리면서 가져갈 거고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하실 때는 비중을 조금 낮춰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9,0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에 구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지금 4거래일 만에 75%가량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19,000원까지 조금 더 보면서 수익 더 챙기시라고 전략을 또 챙겨주셨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 더 극대화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전문가님 또 얘기 나눠볼 종목들이 있다면요.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 좀 꼽아봐 주실까요? 네, 제가 두 종목 아주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YG 플러스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신곡이 나오고 나서 주가 굉장히 상승 탄력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크게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버슈팅이 아니라 조금 더 지금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6,500원으로 상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에는 DEN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ENT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구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제가 구해드리려고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거고 앞으로 많은 전문가님들이 나오셔서 이야기할 업종이기 때문에 LG화학 쪽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DENT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드린 목표가 계속 지켜보시면서 쭉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종목 함께 연달아서 살펴봤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6,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53%가량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자, DE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다 보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겠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목표가 처음 잡아주셨던 11,500원 계속 보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현재 전문가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 오늘도 얘기를 나눠볼 종목이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 아까 오프닝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 5G와 함께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한 7.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고가 수익률 한 9%가량 보이고 있고요. 아직 목표가까지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중간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더 가져갈까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아까도 이제 시장 그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종목들 섹터 찾아봤을 때 5G하고 이제 애플 관련주 종목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5G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지속적으로 이제 저점에 상향되면서 이제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살짝 이렇게 눌림목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쨌든 중기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유효한 상황이 있었고요. 또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점 상향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좀 강한 이 전저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는 일단은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좀 조금만 더 여유롭게 기간 종목 보유 홀딩 기간을 좀 더 두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목표가 17,500원으로 처음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더 보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중간 점검 도와주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역시나 지난주에 구해주셨던 종목이고요. 목표가 53,000원을 잡아주셨었는데 이 부분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53,700원 최고가 도달하면서 10%가량 수익 챙기고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G 섹터가 좀 수혜를 받았을 때 가장 최근에 좀 강하게 흐름을 좀 에이스테크 다음으로 좀 강하게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지난주에 제가 설정드렸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종목을 이제 제시를 드리는 단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이 AS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제 오늘 AS 종목으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차트 한번 쫙 보시면은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 말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보셨을 때에도 이 오늘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다시 한번 또 매수 수급 유입 들어와 있었고요. 또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이 매집적인 그런 수급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슈팅적인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재진입을 하셨을 때 지금 제가 미리 이제 여기 방송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이 목표가를 6만 원까지 좀 상향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목표가 6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더 봐도 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역시나 더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 더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 그리고 수익률 확인을 해봤고요. 또 이후에 중간 점검까지 다 도와드렸습니다. 이 두 분의 수익이기도 하지만 저희 구해줘 스탁에 사연 보내시고 종목들 받아가신 우리 시청자님들의 수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느 때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시고 이런 수익들 여러분의 수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참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고 종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다면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있을게요. 자,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짧게 종목 추천이라고 4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는 구해줘 하고 남기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종목들 구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사연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계속 구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요즘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다 하고 남기고 싶으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하셔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글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떤 종목을 살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베스트 사연들도 함께 잘 참고하셔서 글 남겨주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저희 구해줘 스탁 우리 시청자님 개별적으로 또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저희는 사연들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사연 바로 찾아볼까요? 화면으로 찾아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이분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379 정영훈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수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던데요. 관련 종목들 중에 아직 안 오른 종목 하나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정영훈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지난주 말부터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생활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과 좀 연관을 시켜서 찾아보려고 하시는 이런 자세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 수혜 종목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굉장히 일단 격상이 되면서 거리두기로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구해볼까요? 네, 우선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종목을 찾고자 하시는 그 태도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종목 카페24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에 좀 필요한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원스톱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린다면 이커머스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오픈마켓 연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쿠팡이나 네이버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이런 곳에 이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또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아마존이나 뭐 라쿠텐 같은 이런 곳에 이제 해외 현재 유력 마켓플레이스와도 좀 연동해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적인 서비스도 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카페24가 진행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뭐 오프라인에 대한 그 고객 수요보다는 비대면이 좀 중요시 되다 보니까 온라인에 대한 고객층 수요가 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좀 방문해서 이렇게 쇼핑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이용을 해서 이제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의 생활 습관 자체도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좀 큰 SNS 기업이죠.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이스북 샵이라고 해서 이 쇼핑몰 오픈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 동사하고 이제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있는 고객사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동사 카페24의 그 고객사 두 곳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 샵 같은 이 플랫폼을 좀 만들면서 좀 이점이 좀 뭐가 있냐면은 이 페이스북 좀 많이 꼬이는데 이 페이스북 샵은 이제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이제 판매자에 대한 그 판매자하고 소비자 이 사이에서 판매자에 대한 기업 정보나 그 상품 정보 그리고 택배 조회까지도 이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 대비해서 좀 차별화가 좀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미국 내에서도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고객사들 이런 결제 대행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 고객사들을 좀 살펴봤을 때 뭐 이렇게 남미 한 곳 그리고 이제 북미 5곳 이렇게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는 회사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카페24 이 두 곳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카페24 같은 이 역할 자체가 페이스북이 동아시아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동사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도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 보면서 이제 자격 전략과 수급 좀 한번 살펴봐 드릴 텐데요. 예, 뭐 차트 보기 전에 우선 최근 수급도 보시면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뭐 좀 큰 이탈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이어서 이거를 연속으로 좀 다시 한번 매집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이탈 물량들이 보이긴 했었지만 기존에 들어왔던 이 매집 물량들에 대비한다면 사실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특이점이 보여졌던 이탈 물량은 아니었다라는 거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목표가 89,000원 설정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66,000원 설정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구해줘 종목 이커머스 플랫폼 전문 기업 카페24로 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온라인 결제 수혜주로 좀 꼽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73,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초가 공략하셔서 목표가 89,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6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사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끝번호 4157님의 사연 눈에 띕니다. 손동현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예, 2차 전지 관련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손동현 시청자님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좀 풀어볼게요.
예, 이번에는 2차 전지 내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앞서 2차 전지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고 지금부터 보면 된다라는 말씀 항상 해주고 계시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걸로 하나 더 구해주실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앞으로 제가 향후 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를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DENT도 아직 유효하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기업으로 캠트로스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종합 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의약품, 특수 접착 소재 등 굉장히 많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자동차 계속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전해액 기술력과 불소개 소재 국산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를 때 2차 전지로서도 오를 수 있고 다른 모멘텀이 부각될 때 다른 모멘텀으로도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2차 전지 쪽에서 전해액 첨가제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전해액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년 성장률이 17%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 자동차에 있는 전해질막도 양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 수소차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차에도 해당이 되고 수소차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쪽 업종이 쉬어갈 때 한쪽 업종이 강할 때 두 종목 다 두 업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부장 국산화 관련주로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함께 기술을 우위에 앞서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협력사가 바로 캠트로스인 점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같은 경우 보시면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각받고 상승 탄력을 받을 때 연속되는 상한가로 움직이는 종목 특징을 가진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상승에서는 단 한 번도 상한가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천천히 묵직하게 올랐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업종에서 강한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해서 상한가가 나오지 않고 여기저기서 수혜를 받고 뭐 눌리더라도 2차 전지가 눌리는데 수소 쪽이 오르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굉장히 적은 모습을 장중에도 보여줬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주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금 더 고점으로 트라이 할수록 위에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매수세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 매수세가 저는 조금 더 고점에 왔을 때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면서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 더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때 폭발적인 매수세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종목에서 보여지는 5일선 움직임이 이 주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거래량을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조금 더 크게 보면은 굉장히 큰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2,1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요 한 주간 터진 거래 대금을 보면은 9,400억 정도가 터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인 기업이 한 주에 거래 대금이 9천억이 넘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시장에서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이만큼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이 올라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중에도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26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를 원한다라고 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었고요. 캠트로스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0,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6,260원 설정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분 구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전문가님들 부르시는 분이 있네요. 손승민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는 엔터 쪽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너무 무겁지 않은 종목 중에 좋은 거 하나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손승민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엔터주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재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평소에 엔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엔터주 중에서 어떤 거 좀 살펴볼까요? 네, 앞에서 박지성 전문가님께서도 AS를 해주셨던 종목이시죠.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했던 YG 플러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요. 계열사 중에서는 이제 음반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광고 대행업과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MD 제조업 그리고 뭐 유통 판매업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나아가서 이제 네이버하고 함께 공동 음악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에 대한 그 종속사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사업분에 대한 그 수혜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아시나요? 그 방탄소년단에 대한 뉴스가 좀 거의 도배가 되더라고요.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했다,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예, 뭐 남자 아이돌이 또 우리나라에 BTS가 있다면 여자 아이돌 그룹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블랙핑크가 또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블랙핑크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전 앨범에서 이 빌보드 차트에 대한 랭킹도 좀 실제로 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사실 다음 타자로서 어쨌든 이번 BTS가 이 한류 열풍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점화를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비대면, 그러니까 방에서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걸 좀 대신해서 본다던가 또 음악을 많이 듣는다던가 하는 그런 실생활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봤을 때 남자에게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아이돌이 BTS가 있다고 한다면 뭐 여자 아이돌 그룹은 블랙핑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YG 플러스를 좀 제시를 드린 건데요. 굳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YG 플러스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도 주식을 좀 하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YG 엔터테인먼트 대비해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한 흐름들이 더 많이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엔터적인 부분에 대한 수혜만 좀 노릴 수 있겠지만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열사이기 때문에 엔터적인 요인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던 이 양재츠 외교 중국 담당관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서 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내한에 대한 이슈도 좀 어쨌든 예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중국 관련주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이나 엔터주들 그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연에서 조금 더 무겁지 않은 종목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YG 플러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지속적으로 좀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살짝 이전까지는 살짝 눌림목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 대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좀 수급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단계, 여기 이 단계에서 어쨌든 눌림목
이후에 이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상승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시장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좀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대응하시는 데 좀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도 좀 알맞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제시드리고 있는 건데요. 목표가는 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8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을 했고 또 다음 타자로 블랙핑크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YG 플러스로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 6,5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3,8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잘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사연은 조금 가벼운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셨다면 이번엔 좀 묵직한 종목 원하시는 시청자님 눈에 띕니다. 바로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의 사연입니다. 김수환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자, 저는 묵직하고 강한 종목 원합니다. 일하면서 자주 볼 시간이 없어서 큰 걱정 없는 종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역시나 키워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큰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사연에 있는 내용들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묵직하고 강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묵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종목에 대한 무거움보다 사실은 수급에 대한 묵직함이 포인트가 되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무선 데이터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생산 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모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좀 고가폰, 중저가폰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보급형 카메라에서도 멀티플 카메라가 보급되기 때문에 카메라 기술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무가처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센싱 기술이라든지 TOF라고 하죠. 이 TOF는 카메라를 통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모든 스마트 기기에는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력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출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중저가 폰에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핸드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회사인 드림텍의 주가가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랑 협업을 하는 지금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탄탄한 종목, 든든한 종목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기관 수급이 괜찮다, 기관 수급이 믿을만하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관 수급에서 좋은 수익이 났던 종목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거 확인하시면은 또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묵직하고 강한 종목, 수급적으로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나무가 꼽아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자, 목표가는 27,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큰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도 가능한 많은 분들의 사연 만나보려고 했는데요. 사연 채택 안 돼서 아쉬운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계속 방송이 끝나더라도 종목들 구해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 9100으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도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하셔서요.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은 박재성, 강현재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